마지막 페이지에 문제 8개가 남았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22년, 23년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보고요. 이거 너무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네, 107페이지의 24년 기출문제 4문제를 또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만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 놓고 한만 맞추면 또 술술술술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개념 하나. 일하면 에너지가 변한다. 일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일정하다. 요 구조 하나만 알면 누구든 다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열심히 마지막 페이지에 또한 도전해 봅시다.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몇 가지를 초반에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우리가 문제 풀다 자꾸 보냐면 이런 경사면을 내려갈 때 마찰 구간을 지난다. 그런데 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난다. 라는 표현에 첫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요 점에서 물체가 이 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원래 마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마찰이 없었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 사라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다시 생겨나는 거겠죠? 사라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찰을 지나가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더 이상 보존되지 않겠죠. 얼마큼이 이 안에서 사라지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등속도로 지난다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등속도로 지났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전혀 생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속도가 V로 시작해서 V로 끝나니까 추가로 더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사라진 포텐셜 에너지가 몽땅 마찰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존일 때만 쓸 수 있는 관계니까요. 이렇게 지어보고요. 결국 마찰이 있는 경사면을 내려갈 때 외부에서 마찰이 일을 해주는데 마찰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점에 올 동안 물체는 어떠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가지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등속으로 오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찰이 해준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만큼.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큼 일을 하게 되냐면 mg 높이 h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h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찰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주 나오는 이 조건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속도로 지난다 라는 것을 보는 순간 경사면을 등속도로 지난다 라고 하는 순간 결국 마찰 때문에 손실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만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물체가 충돌하면서 경사면을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물체 뭐 A, B 이런 상태 주고 질량 뭐 입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이것이 충돌한 다음에 다시 A, B가 각각 다르게 운동해서 뭐 각각 경사면을 올라간다 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일단 얘네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충돌 이후에 경사면을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얘네의 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데 그 속도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운동량 보존으로 구해 주셔야 돼요.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량 보존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충돌하기 전 물체의 운동량은 충돌한 후의 합과 같다라는 게 보존식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질량은 질량끼리 묶고 속도는 속도끼리 모아보면 결국 이렇게 되었고요. 이때 이 식에 문자로 지금 표현된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 식의 결국 핵심은 뭐였냐면 충돌 이후에 물체의 속도 변화는 질량과 속도 변화, 물체의 속도 변화는 반비례한다. 라는 것이 분의 1, 여기 반비례한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체의 뭔가 이렇게 질량을 주어졌다 라고 하면 그 질량을 보고 지금 질량이 1대이면
속도의 변화는 2 대 1만큼 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V의 속력으로 왔고 얘가 정지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리고 충돌 이후에 얘의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되었다 라는 이런 조건이 만약에 보였다 치죠. 그러면 충돌 이후에 B의 속력 같은 건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지금 A의 속력이 V에서 마이너스 V로 마이너스 2V만큼 변한 거죠. 근데 질량이 1 대 2면 속도 변화는 반대로 2 대 1이면 되기 때문에 얘가 2V만큼 변했으면 B는 V만큼 변하겠구나. 다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V만큼 감소했으면 B는 플러스 V만큼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B의 속도는 V가 될 거다라는 것들은 요 질량과 속도 변화로 이제 쉽게 예측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서 질량에 따라 속도 변화는 반비례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십시오. 그런데 23년 수능에서 아주 까다로운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운동량 보존 상황을 주면서 추가로 어떠한 단서를 주었냐면요. 충돌 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다라는 추가 단서를 하나 주었어요. 우리가 두 물체 A, B가 충돌을 할 때 어떤 충돌이든 변함이 없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충돌 과정에서 이 물체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보존은 충돌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항상 성립하지만 운동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고, 아주 대부분은 충돌에서 열과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일부가 사라져요. 그렇지만 아주 몇 가지 특수한 충돌의 경우에는 에너지 손실 없이 충돌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단서까지 주어지게 되면 운동량 보존 법칙 외에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라는 식을 추가로 세울 수가 있고, 이 두 식의 관계를 통해서 충돌 전 속도와 그걸 가지고 또 충돌 후 물체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모의고사와 같이 수능같이 굉장히 시간을 작게 주고 시험을 보는 시험에서 이 두 식을 세우고 실제로 이 식을 연립해서 결과를 내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이 연립된 결과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결과만을 문제에서는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차피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2 이거 개수는 필요 없는 거여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식을 써놓고 질량은 질량끼리 한번 묶어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결국 이 두 식은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요 식에서 이 밑에 부분을 합차를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 해주고요. 위에 부분 대입해서 소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돌 전 항과 충돌 후 항만 모으면 결론적으로 요 식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유도해서 이 과정을 이끌어내는 건 어려워요. 그냥 충돌할 때 특별히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그런 특별한 충돌의 경우에는 이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의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 충돌 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충돌 후의 물체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충돌 전 A에서 B의 속도를 뺀 거, 그러니까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는 역시 충돌 후에 B에서 A를 뺀 것, 충돌 후 속도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충돌 전에서는 A에서 B를 빼고 충돌 후에서는 B에서 A를 뺀 건 왜 그러냐면, 충돌을 하려면 A, B 이렇게 있을 때 충돌을 하려면 당연히 A의 속도가 더 빨라야지 충돌이 가능하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항상 A는 반작용에 의해서 속력이 더 느려지고 충돌 이후에는 B가 오히려 속력이 더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A가 속도가 빨랐고요. 충돌 후에는 B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둘의 속도의 차이를 구한다고 할 때 충돌 전에는 빠른 거에서 느린 거, 역시 충돌 후에도 빠른 거에서 느린 것을 빼다 보니까 충돌 전에서는 A에서 B를 빼고 충돌 후에서는 B에서 A를 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속도 차는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 차와 완전히 똑같다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해 줘야 돼요. 탄성 충돌의 굉장히 유명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특별히 에너지 보존이 성립된다. 이런 것을 여러 종류의 충돌 중에 탄성 충돌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는데요. 탄성 충돌의 대표적인 결과는 충돌 전 속도차는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차와 똑같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심지어 질량이 동일하다. 충돌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동일할 때는요. 얘도 질량이 m, 얘도 질량이 m. 이렇게 질량이 동일할 때는 특별히 어떤 결과가 결과적으로 도출되게 되냐면 두 물체의 속도가 그대로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 운동 에너지 보존 두 식을 써가지고 두 식을 연립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걸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질량이 동일하면 속도가 교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여기 정지해 있는 물체랑 충돌을 빵 해요. 그런데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돌 이후에는 이 A의 속도가 두 개가 속도가 바뀌어서요. 얘의 속도가 정지하게 되고요. B의 속도가 V로 움직이는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도가 교환되는 것은 질량이 동일할 때만 써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질량이 동일하지 않으면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를 구해서 충돌 전의 속도차는 충돌 후의 속도차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고 있으세요. 77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 용수철에서 분리되는 두 물체의 운동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물체의 분리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용수철에서 물체 A를 매달아 놓고 얘를 원래 길이로부터 X만큼 압축을 시키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 압축을 해서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속도는 현재 물체는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손을 떼면 탄성력이 이 물체를 밀고 계속 원래 길이가 될 때까지 탄성력은 계속 물체를 밀어낼 거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도는 0부터 출발해서 점점 빨라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 길이로 되돌아온 순간에는 더 이상 탄성력은 작용하지 않지만 이미 속도가 최대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물체는 좀 더 앞으로 전진을 이번에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전진하게 되면 이번에는 용수철이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다시 최고 속도에서 탄성력을 반대로 받아서 물체의 속도는 다시 역으로 줄어들게 되고 속도가 0인 지점까지 0부터 최대 속도를 찍고 다시 속도가 0인 지점까지 진동을 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끌려 들어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상태를 결국 기술하면 물체는 제일 처음 점에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운동 에너지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최대로 풀려났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처음과 똑같은 자리까지 압축되도록 돌아와서 물체는 탄성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탄성 에너지, 압축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혹은 여기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다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됐던 것이 물체 하나만 용수철에 달려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물체 두 개가 이 앞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시 용수철은 여기 원래 길이로부터 얘는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물체는 속도가 0이라고 치죠. 운동 에너지는 없고 용수철의 압축에 따른 현재 탄성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손을 떼면 탄성력이 이 물체를 계속 끊임없이 밀어낼 거고 밀면서 물체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최고 속력을 찍게 되겠고 이때 두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속도는 이 순간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속도라는 것은 곧 A의 속도이자 B의 속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체 각각이 가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지점 바로 다음 순간부터 A는 자신의 속도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해보지만 다시 뒤에 연결되어 있는 용수철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최대 속도를 찍은 A의 속력은 이제 반대로 작용하는 탄성력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 운명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속도가 줄어들지만 그 앞에 놓여 있는 B는 어디에도 지금 연결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대 속도를 그대로 가지고 B는 등속도로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최대 속력을 찍은 바로 그 이후에 이 직후에 A, B가 이제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B는 최대 속도 그 속도 그대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등속 운동 해버리겠고요. 여기 물체에 달려있는 물체 A는 이 용수철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 처음과 비슷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여서요. 이때 물체가 가지는 이 운동 에너지는 각각 두 물체의 질량에 맞게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4E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치죠.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물체의 질량은 둘 다 똑같이 mm 이렇게 질량을 가져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4E만큼 이 탄성에 저장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용수철이 풀리면서 탄성 에너지는 사라지지만 대신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속력일 때 두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총 4E만큼의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물체의 지금 현재 속력이 똑같고요. VV로. 그리고 질량도 똑같기 때문에 A, B 각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4E의 에너지를 둘이 반반씩 나누어서 B도 2E만큼의 운동 에너지, A도 2E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이 2E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대로 등속으로 나가버리는 거고요. 여기 A는 운동 에너지를 현재 이만큼 가지고 있었지만 용수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용수철에 다시 이끌려져서 돌아와서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수철을 A가 최대로 압축시키고 나면 그때는 원래랑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4E만큼 압축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일부를 B가 이미 가지고 탈출해버렸기 때문에 A에게 남은 에너지는 곧 이만큼 A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물체가 D만큼 압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A가 돌아왔을 때는 혼자 돌아왔기 때문에 D만큼 압축하지 못하고 루트 2분의 D만큼 압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은 초기에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탄성 에너지가 최대점이 되는 순간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분리될 거다. 분리된 일부의 에너지만 가지고 오는 게 A의 상태가 되겠고 나머지 에너지는 B가 가지고 탈출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얘네가 분리되는 순간에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둘의 속도가 V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질량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질량이 1대 1이면 총 에너지를 1대 1로 나누어 가지면 되고요. 만약에 에너지의 양이 예를 들어서 얘는 질량이 M, 얘는 EM이다. 그리고 처음에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3E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3E만큼 있었고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몽땅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3E의 에너지는 다시 둘이 질량에 맞게 분배해서 가지고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전체 중에
E만 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이 되겠고요. B는 2배,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그것의 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탈출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리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77번에서 용수철의 ED만큼 압축되면서 원래 탄성 에너지가 이 점에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서 A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리고 지금 놓여있는 구조상 그 운동 에너지를 각각 질량에 비례하게 나누어 가진 다음에 A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요. B는 그대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탈출하겠죠. 그리고 탈출한 B는 이 언덕을 넘어서 여기 조금 있다 마찰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마찰이 있으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못하고 이 마찰만큼 에너지가 사라지고 나머지 에너지를 통해서 용수철 Q를 압축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이 A, B의 질량비를 구하라 라고 물었는데 질량비는 결과적으로 분리되는 순간 운동 에너지의 B가 되겠습니다. A, B의 운동 에너지 B. 그래서 이 에너지의 B만 우리가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이 각각의 지점들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특별히 여기 반가운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마찰 구간을 지날 때 등속으로 지났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마찰을 지나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라진 포텐셜 에너지는 전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라진 에너지는 모두 마찰로 소모된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요 점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사라졌다. 이때 사라진 에너지, 사라진 마찰이 해준 일, 이것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와 똑같은 거라서 높이 EH만큼의 에너지를 결국 사라지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이때 요 앞에 개수를 그대로 살려서 에너지의 량을 EP만큼의 에너지가 마찰 구간에서 사라졌다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분리된 후 용수철이 가지는 에너지의 최대값은 바로 이 마찰에서 사라진 에너지와 똑같다라는 힌트를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분리된 후 A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문제의 조건처럼 A는 EEP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물체에 저장된 에너지는 바로 이 ED에 대한 탄성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바꾸어 볼게요. 길이의 제곱이 바로 에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에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제곱을 해서 4, 2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쓸게요.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여기 저장되어 있는 탄성 에너지는 서로 아직 구별해서 다른 기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는 2라고 기호를 썼어요. 그래서 4, 2만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다가 이게 분리되면서 A는 그 중에 2, 2P만큼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 B가 가지고 나간 에너지는 전체 4, 2 에너지에서 A가 가져간 에너지를 뺀 나머지 에너지만을 B가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나가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마찰을 지나면서 요만큼 에너지가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저장된 에너지도 역시 문자로 써보면 제곱을 해서 2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지금 물체가 운동하면서 높낮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 점들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하나 적어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에너지가 있으면 A도 기준점에 대해서 H만큼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질량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문자로 표시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리고 얘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을 때도 이 높이에 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는 순간 B도 A도 이 용수철도 다 고려해야 돼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때는 기준면을 이면으로 두지 말고 이럴 때는 새로운 기준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새로운 기준면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요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요점에서부터 내려갔을 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고민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EH일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높이 H만큼 떨어졌을 때 B가 가지는 에너지는 이 P만큼의 에너지가 이 기준점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로 붙여서 이 지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을 문제 풀기 유리한 곳으로 설정해 주는 거, 바로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팁이 되겠어요. 자, 이제 에너지를 모두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관계식을 써주는데 결국 탄성에너지, 저장되어 있던 탄성에너지는 A와 B에게 분리되었고 그 중에 B가 이런 관계를 거쳤다는 걸 식으로 써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B가 처음에 가진 에너지 E2-2P 에너지에서 마찰을 지나면서 이 EP가 사라졌죠. 그리고 남은 에너지가 용수철의 Q에서의 탄성 에너지와 그리고 기준면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더불어 없어졌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 E2는 싹 넘겨서 정리를 하니까 3EP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네요. 결국 처음에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이 에너지 이것이 바로 총 6EP라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A는 E만큼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B가 가지는 에너지는 결국 4EP의 에너지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분리되는 순간 운동에너지가 1대 2로 나누어진 것은 바로 질량이 1대 2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 B에 대한 A의 질량은 이라고 물었는데 이 질량의 차이는 결국 B에 대한 A의 운동에너지의 차이가 되겠죠. 운동에너지, A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분리되는 순간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 이 운동에너지의 차이는 질량 때문이고 결국 각각의 그 운동에너지가 방금 이렇게 되었음을 구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수철에 분리된 상황 이해해주고 찬찬히 식을 한 줄만 딱 세우면 답이 금방 나오는 문제니까 잘 정리해 보세요. 78번. 네, 이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반가운 힌트를 하나 보죠. 마찰 구간을 하나 지나는데 이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등속도 운동하는 이 구간 특징은 뭐냐면 이 사라진 포텐셜 에너지 그만큼이 몽땅 마찰이 해준 일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의 높이가 얼마인지 몇 h인지 주어졌으면 일단 손실된 마찰 때문에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아봤을 텐데 문제는 이 구간의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전체 상황을 한번 넓게 봐보면 T점에서 출발한 것이 여기 T점까지밖에 못 간 이유 그러니까 높이 H만큼 사라진 것은 바로 이게 마찰 때문에 이 높이 H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마찰 구간의 높이가 이것의 높이가 H임을 알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을 지날 때의 시간이 지금 문제에서 T초 걸렸다. 그리고 여기도 같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정보를 하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T 똑같고 높이 H 똑같고 여기에서 가속도가 3A로 얘가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이쪽에서는 2A로 올라간다. 이럴 때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이 점의 높이의 차이는 몇 H이냐 요거를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지금 이 올라가는 구간을 생각했을 때 여기 최종 속도는 0이기 때문에 S점에서의 속도와 R점에서의 속도, 이 속도값만 우리가 결국 찾게 되면 결국 이 거리의 B는 속도를 이용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R과 S점에서의 물체의 속도가 몇 V인지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네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양쪽의 가속도의 B가 이렇다는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마찰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과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써먹을 수 없어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과 PQ 여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이 R과 S에 대한 정보를 한번 캐보죠. 그러려면 사전에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역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이 경사면을 보고 어떤 것을 알아볼 수 있냐면 가속도가 3대 2인 것을 보고 결국 이 경사면의 길이가 2대 3인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정리를 하자면 이 수직 높이가 같은 경사면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빗면 길이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이 경사면을 내려왔을 때 변화되는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은 양만큼 변하게 되면 결국 경사면을 미끄러져서 내려왔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크기만큼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와도 통하게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 앞에 2분의 1 m에서 2분의 1 m 이런 거 운동하는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떼어버리면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경사면이나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경사면에서 가속도의 이 크기는 이 이동 거리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내용을 하나 기억을 해두고요. 그걸 빠르게 이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경사면의 길이가 2대 3이다 라는 걸 가지고 속도를 잡아 볼게요. 문제에서 이 마찰 구간을 지날 때 걸린 시간이 t라고 했는데요. 마찰 구간은 v라는 속도로 등속도로 움직였을 때 시간이 t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PQ를 볼 때는 PQ는 0부터 속도가 V까지 가기 때문에 이때보다 속도가 절반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같은 길이를 지나려면 이때 PQ를 지나는 시간은 ET라고 잡아야 되고요. RS를 지나는 점은 시간 T초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바로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잡으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T분의 S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 번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그것의 무려 3배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게 되겠어요. 요때 평균 속도는 뭐라고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요것과 요것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2분의 V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RS에서의 속도는 2분의 3V가 이 구간의 곧 중간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의 중간 절반인 시간대에 물체는 2분의 3V라는 속도를 가지면서 구간의 중앙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구간의 중간값이 아니라요. 구간의 처음 시작과 끝점, R과 S점을 알고 싶은 거여가지고 다시 가속도를 좀 더 비교해 볼게요.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2t 초 동안 속도의 변화는 V에서 0까지 속도 변화는 총 V만큼 바뀌었을 때 이것을 이 구간의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R과 S점에서의 가속도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구간에서의 가속도보다 그것은 가속도의 크기가 지금 3분의 2배만큼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니까 결국 이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t초 동안 3분의 V만큼 바뀌는 것이 이 R과 S점에서의 가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t초 동안 3분의 V라는 속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의 중앙까지의 속도는 전체가 3분의 V만큼의 속도가 바뀌려면 그것의 절반일 때는 6분의 V 밖에는 속도가 못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6으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3 지우고요. 이걸 6으로 통분해서 6분의 9만큼의 평균 속도였고 그리고 구간의 좌우로 6분의 V만큼의 속도가 변해줘야 되는 거고 속도는 점점 올라가면서 감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속도는 R점에서 속도는 그거보다 6분의 1이 빨랐던 6분의 10V였고요. S점에서의 속도는 6분의 8V였음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속도를 구했으니까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처음에 R점에서의 속도는 그냥 비율, 분모도 다 치워버리고 비율로만 보았을 때 이 R점에서의 속도는 10V, S점에서의 속도는 8V.
그것이 쭉 줄어서 t점에서의 속도는 정지했음을 알게 되겠네요. 이럴 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구간의 높이, 여기 구간의 이동 거리를 알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출발 속도가 0일 때, 처음 출발 속도가 0이고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할 때 0부터 출발해서 V, 2V, 3V, 4V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이 사이의 이동 거리는 1대, 3대, 5대, 7이다. 이동 거리는 이런 비율을 가진다라는 걸 앞에 역학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속도가 2V, 4V, 6V, 8V, 10V 이게 될 때 얘네 사이의 이동 거리는 1대, 3대, 5대, 7대, 9임을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의 이동 거리를 다 합치면 1, 3, 5, 7 다 합치면 이 값은 16임을 알아보게 되겠고 결론적으로 이 길이는 16대 9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구간의 높이는 9분의 16h. 정답은 1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풀이 자체는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등가속도 운동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마찰 구간의 높이가 여기 사라진 높이 h와 같다라는 정보를 획득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한번 풀어보고 모르면 질문하러 오세요. 79번입니다. 물체가 경사면을 내려와서 충돌한 다음에 A, B의 속도가 다 달라지게 되겠죠. 속도가 달라지고 다시 경사면 위로 올라가는 문제인데 이 중간에 마찰을 둘 다 한 번씩 지나네요. 그래서 충돌 이후에 에너지 보존을 쓰면 안 되고 일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 중간에 마찰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사라졌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의 관건은 충돌 전의 물체의 상태를 보고 충돌 이후의 물체의 속도를 구해서 두 개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속도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특별히 주었냐면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다. 라는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한 조건을 주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영상의 제일 앞에 시작 부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충돌 전후에 A, B의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충돌 전에 A 속도를 V라고 두고 B는 정지했고 충돌 이후에 A의 속도는 VA, B는 VB라고 각각 이렇게 문자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지금 질량이 m, 2m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의 속도의 변화는 2대 1로 질량이 1대이니까 속도 변화는 2대 1로 표시가 되면 되겠네요. 처음 A는 오른쪽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었고요. 충돌 이후에는 당연히 각각 반대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분리되고 있다. 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네 속도의 차이가 얘네 속도 차이의 2대 1이다 라고 이제 식을 써보면 A는 충돌 전후의 속도가 VA에서 마이너스 VA만큼 지금 속도가 변한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B는 정지했다가 VB가 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A의 변화가 2 대 B의 변화가 1.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식으로 쓰려면 A 앞에다가 계수 2를 곱해주면 둘이 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은 이것은 전형적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식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식만 가지고는 지금 모르는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얘네 이후에 충돌 이후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추가로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주었는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기다가 세워서 결국 정리를 하면 앞에 이 영상의 제일 첫 부분에 설명했듯이 결국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요. 이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조건은 정리를 결국 하면 이렇게 결국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치고 이것을 이 속도 조건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충돌 전의 두 물체의 속도의 차는 B가 정지했으니까 둘의 차이는 V였죠. 그리고 충돌 이후의 둘의 속도의 차이는 VB 마이너스 VA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씩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두 가지씩을 세웠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위아래 연립 VV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빼보죠. 그럼 마이너스 VA는 VB 플러스 VA 이렇게 식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VA는 VB.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 속도의 관계가 나왔는데요. 두 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한쪽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대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지금 속도의 크기가 지금 얘가 1대 2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충돌 후 A의 속도를 V라고 한번 기준을 세워보죠.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러면 B의 속도는 그것의 2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충돌 이후에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가 3V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돌 전에도 속도의 차이는 3V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충돌 전의 물체의 속도는 3V였구나. 이렇게 표시를 이 속도를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대충 감으로 찍어도 괜찮은데 감으로 찍는다 할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저는 보통 머릿속에 수직선을 상상해요. 처음에 물체 B의 속도는 처음에 B 정지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물체 A의 속도는 플러스 A 플러스 이제 V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에 의하니까 얘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는 얘네의 속도의 B가 질량이 1대 2여서 A는 속도가 2배만큼 바뀌고 B는 속도가 그것의 절반밖에 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속도 변화는 2대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조건에 의해서 둘의 속도의 차이는 지금 충돌 전의 속도 차이가 V였기 때문에 충돌 이후에도 이 차이는 둘의 차이는 V로 계속 만족되도록 값을 대충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돌 이후에 B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충돌 이후에 A는 왼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A는 충돌 이후에 속도가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뭔가 마이너스의 어떤 값으로 가는 변화를 겪어야 되겠고 B는 이 A의 변화에 비해서 변화가 지금 2대 1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얘 변화의 절반만 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B는 절반만 대충 절반만 이렇게 변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둘 사이의 이 결과의 차이는 항상 둘의 차이는 V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이런 숫자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 굳이 연립방정식을 안 풀더라도 결과적으로 해서 요게 2대 1이 되도록 요 점이 전 구간에 3분의 2점에서 잘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V, A는 마이너스 3분의 1V. 이렇게 되면 2대 1로 변하면서 둘의 차이가 V인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속도를 구해도 되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값을 계산했으면 충돌 전에는 V였던 속도가 충돌 이후에는 3분의 1V, 3분의 2V 이렇게 같다라고 환산을 해줄 수 있겠네요. 네, 뭐 문자는 뭐로 두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 관계에 우리는 비율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쓰든 이렇게 비율을 쓰든 네, 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수가 싫으니까 문제를 풀 때 결국 충돌 전의 속도는 A가 3V, B는 V, 2V였다라고 놓고 질량 M, EM이라고 쓰고 이제 일과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보죠. 네, 그림을 여기다 다시 옮겨서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얘네가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다가 마찰 지나고 운동 에너지가 된 거고요. 다시 충돌 이후에는 속도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분리된 이후에 운동 에너지가 다시 포텐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1 에너지 정리를 써주면 되겠죠. 마찰을 지날 때 에너지 일부가 당연히 사라져요. 이때 사라지는 에너지를 W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것과 2 구간에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또 W 또 다시 여기를 올라가면서 또 한 번 W 이렇게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부터 에너지 1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봐요.
그러려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문자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운동 에너지 일단 요 속도가 다 보여가지고 요거를 문자 처리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 이 개수의 제곱으로 에너지량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A, 충돌 이후의 A는 제곱해서 9, 운동 에너지라서 첨자를 2K라고 쓸게요.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충돌 이후의 A는 제곱해서 9가 아니죠. 2K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B는 제곱해서 4인데 질량이 심지어 또 2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충돌 이후에 질량 놓치면 안 되죠. 8, 2K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도 써보면 이 높이에 비례하게 계수 그대로 써서 A는 포텐셜 에너지를 9인데 첨자를 얘랑 구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9 EP 포텐셜이라서 이렇게 첨자를 써보고요. 충돌 이후에 B는 높이 요것만큼 지금 포텐셜 에너지 가지죠. 근데 왜 하필 분수로 이렇게 값을 줬을까요? 질량이 2배라서 그런 거죠. 네, 나름 숫자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질량, 높이 곱해보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 부분에서 7 EP만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충돌 이후에 A는 포텐셜 에너지를 요거 지금 H를 구하는 게 우리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H는. 그래서 요거 계속 그대로 H, EP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됐다. 라고 문자 처리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식만 세우면 이 문제는 끝이 나는데 처음에 여기 식 세울 때 이 에너지가 W만큼 사라지고 남은 게 이거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9, EP에서 마찰을 빼.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남았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고요. 다시 나 상황에서 충돌로 속도가 빵 두 개가 이제 바뀌게 됐겠고 충돌 이후에 B는 이렇게 B대로 A는 A대로 가는데 지금 A의 요 문자를 결국 구하는 게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해줘야 되는 거여서 이제 B부터 먼저 식을 써봐요. B는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8 EK 가지고 있었는데 마찰을 지나고 남은 에너지가 7 EP 이렇게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는 EK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마찰이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가 H, EP 이렇게 남았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높이 포텐셜 에너지가 몇인지 H가 얼마인지 숫자로 구하면 되는 거여서 위에 두 식에서 요것들을 다 이거 개수를 몇 EP 얘도 몇 EP 였는지를 쓰면 결국 이거 정리했을 때 H에 대한 개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일단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네, 위아래 두 식을 그대로 한번 덧셈을 한번 해볼까요? W를 먼저 없애고 싶은 건데 네, 얘를 없애려면 사실 이제 빼야 되는데 빼고 나서 봤더니 이 개수들이 완전 좌우변이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이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얘와 얘 식을 통째로 좌우변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합산을 해서 구해버리면 얘가 소거가 되겠네요. 해보니까 이쪽에 남은 것은 16 EP 그리고 반대쪽에 남은 것은 17 EK 이렇게 남고 W는 그 과정에서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W가 달려 있었으니까 상쇄됐어요. 그래서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 EK는 17분의 16 EP라는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네, 요거 하나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해결됐으면 이제 W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는데 네, 요식이 양쪽 개수가 똑같아서 요식으로 W를 찾는 게 편해 보이네요. W가 몇 EP인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가 16분의 17 E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7분의 17 EP가 된 거고요. 그래서 W는 앞에 계속 9가 있고 W는 17분의 1에 앞에 계속 9 달아주면 되는 거였네요. 17분의 9 EP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를 몽땅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결국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EK는 17분의 16 EP고 W는 17분의 9 EP가 되기 때문에 요거 개수만 빼주면 바로 그것이 H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80번. 이 비타면 위에서 물체가 내려왔는데 이때 만났을 때 두 물체의 속력이 똑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충돌 후에는
당연히 이 속력이 충돌 때문에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각각 속력이 달라져서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 지금 B를 보니까 B의 속력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겠어요. 이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바닥으로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9분의 1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의 속력도 9분의 운동 에너지도 9분의 1배밖에 안 되겠죠. 이때가 9분의 1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고, 운동 에너지가 9분의 1이 된 것은 속력이 바로 3분의 1밖에는 안 됐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 분수로 쓰기 싫으니까 충돌 이후에 B의 속력을 V라고 하고, 그러면 충돌 전의 속력은 그것의 3배, 에너지가 3배였기 때문에 3V라고 칠 수 있고, 충돌 전에 A는 같은 속력으로 부딪혔으니까 또 3V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질량이 각각 m, 2m이라고 문제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질량이 1대이면 속력의 변화는 충돌 과정에서 2대 1만큼 나타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충돌 과정에서 B의 속력의 변화는 4V만큼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의 속력의 변화는 8V만큼 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왼쪽으로 돌아갈 거라서 총 8V가 변하려면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5V였음을 알게 되겠습니다. 충돌 후에 이제 전후의 속력을 구했으면 이제 다 구한 거예요. 에너지의 합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충돌 전에 이 B의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고, 다시 충돌 이후에 바뀐 속력으로 이때 운동 에너지는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개수를 에너지의 개수를 한번 써보는데, 이때 물체 B가 가지는 에너지 이거를 한번 개수로 써볼게요. 써보면 질량 높이 곱하니까 18, 2 P, 포텐셜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바닥으로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질량은 m, 2m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질량에다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니까 9이 18. 18만큼의 이때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B에게는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는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개수가 지금 같으니까 그냥 EP, EK 구별할 필요 없이 두 개는 같은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든 운동 에너지든 구별하지 말고 둘 다 값은 2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모두 2라는 개수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기준점으로 A의 상태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A점은 여기 높은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 탄성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에너지는 내려오면서 얘에게 보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찰을 지나니까. 근데 이때 마찰을 지날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하고 좋은 힌트, 등속도로 마찰 구간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등속도로 지나면 그 떨어진 높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라진 포텐셜 에너지가 몽땅 마찰 때문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찰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E라고 개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 결국 사라지는 에너지는 높이가 2h여서 마이너스 2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내려갈 때 또 다시 올라갈 때 이때 2일 에너지 정리로 한 번씩을 써보죠. 첫 번째, 먼저 A가 내려갈 때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A가 내려갈 때 처음에 요점에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과 중력 포텐셜, 그것이 마찰을 빼고 남은 게 운동 에너지가 됐다라고 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앞에 개수를 HA라고 쓰고요. 지금 뒤에 이제 에너지량은 E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압축된 길이에 대한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탄성 에너지는 개수를 이걸로 쓰면 안 돼요. 지금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는 개수를 탄성이란 뜻으로 이렇게 첨자를 한번 써볼게요. 요때 가지는 에너지를 EE라고 얘기한다면 요 점에서 가지는 에너지는 4,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내려가는 동안을 먼저 해보면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었고요. 그 다음 탄성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동안 마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사라져요. 그리고서 남은 에너지가 바로 A의 운동 에너지가 되죠. 운동 에너지는 여기 속도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니까 9, 2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계수가 뭔가 정리가 아직 안 되겠죠? 이 H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A가 위로 올라가는 여기 나의 상황, 이 위로 올라가는 요 상황으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때 A는 처음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냐면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요. 그래서 처음에 25E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 에너지에서 마찰을 올라가는 동안 여기에서 마이너스 2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항에 원래 있던 에너지에서 마찰 때문에 사라진 에너지 이걸 계산을 해주면 그럼 남는 에너지가 되는데 바로 남는 에너지가 중력,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 지점에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고요. 그다음 탄성 에너지는 아까의 4배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 HA가 개수가 뭔지 네, 이게 지금 포텐셜 에너지의 기호였잖아요. 몇인지 이거를 결국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가 바로 2, 요거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거할 수 있도록 이 식을 연립해 주세요. 연립을 하면 개수 4 곱해주고 넘어가면 11이고 개수 4 곱하니까 이쪽에 44, 2 이렇게 표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윗식 아래식을 빼주면 3HA의 2는 요거 빼면 23이니까요. 이쪽이 21,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고로 HA는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81번 OV의 속력으로 이 점을 스쳐 올라가면 아마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고 대신 운동 에너지는 사라졌을 테니까 A의 속력이 이후에는 뭔가 달라졌겠죠? 그 상태로 얘랑 충돌을 했어요. 그랬더니 충돌 이후에 각각 EV, EV의 속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질량이 지금 1대 3이기 때문에 충돌하기 전에 A의 속력이 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량이 1대 3이면 속력의 변화는 3대 1만큼 변하면 돼요. 근데 지금 B는 2V만큼 변했거든요. 그러면 A는 6V만큼 변해야 되겠죠. 지금 충돌 전에는 오른쪽으로 오다가 충돌 이후에는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충돌 전에는 플러스 4V였었구나 라고 쉽게 A의 속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A의 속력은 4V로 충돌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충돌 전에 여기 상황 2일 에너지 정리를 쓰면 요때 운동 에너지에서 마찰 빼고 나머지 에너지가 얘 운동과 포텐셜 에너지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충돌한 이후에는 당연히 이후의 속력은 이전과는 완전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달라진 요 상태로 B는 B대로 운동하고요. A는 A대로 마찰을 또 한 번 지나게 되겠습니다. P는 마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벌써 B의 속도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속도의 관계를 비교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B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B를 중심으로 먼저 에너지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B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 속도의 제곱을 곱해버리니까요. 4, 3, 12의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이 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내려와서는요. 질량이 3이고 속도 제곱을 하면 27의 에너지를 가지네요. 요 점의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 점과 똑같아야 돼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이 에너지의 차이 15 이만큼의 에너지는 바로 무엇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지점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5E만큼 깔려 있었구나. 요걸 알게 되겠네요. 요 차이를 비교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15E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바로 또 이 기준면을 통해서 A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환산할 수 있겠죠. 둘은 높이가 똑같아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질량이 3분의 1배 작다는 것에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B가 15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높이에서 A는 5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알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찰 구간에서 얼마큼의 에너지가 사라지는지만 알면 요 점에 지금 운동 에너지, 이 점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알기 때문에 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마찰을 뺀 나머지가 바로 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속도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찰 구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이 올라가는 순간을 비교해 줘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물체는 25E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위로 가면 16E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죠. 요 점은 운동 에너지 16E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전체 양을 합쳐보면은 총 역학적 에너지는 21E만큼 있었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이때는 25E만큼 있다가 이제 21이 된 것은 바로 이 사이에 마찰로 사라진 에너지가 얼마다? 그렇죠. 마찰로 4E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가지고 요 점에서 내려왔을 때 속력을 환산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요 점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4E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현재 5E만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합치면 총 역학적 에너지는 합치면 9E만큼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9E의 에너지에서 다시 마찰을 통과하면서 4E의 에너지가 사라질 테니 결국 바닥에 오면 남는 운동 에너지는 고로 5E의 운동 에너지가 남는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속력은? 이라고 물었으면 이 에너지량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대답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82번입니다. 경사면에 세 물체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떼면 A가 P에서 Q점까지 이동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B도 C도 이렇게 다 같은 방향으로 연결돼서 운동을 하겠어요. 이럴 때 올라가는 동안 A에 올라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할 텐데 그 변화량이 바로 E0였대요. 그래서 얘 올라가면서 E0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C는 반면에 끌려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얘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고요. 전체 양은 7E0만큼 내려갔다라고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A, B, C가 연결돼서 운동하는 동안 마찰 같은 거, 외력 같은 거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하는 만큼, 얘가 변한 만큼 상대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또 반대로 생겨났기 때문에 한쪽은 늘고 한쪽은 주는 그 양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겠죠. 지금 얘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고요. 얘네들을 합쳐보면 총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마이너스 6E0만큼 감소했어요. 운동 에너지는 6E0만큼이 생겨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 세 개의 운동 에너지를 다 합치면 6E0만큼 생기겠구나. 그런데 속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각각 다 질량에 비례하는 만큼 생기게 되겠어요. 지금 보면 질량 이런 숫자들을 딱 문제에서 잘 맞춰서 주었어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써보면 얘는 전체 운동 에너지 중에 E0, 얘는 2E0, C는 3E0 합쳐서 6E0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기억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E0만큼 변했잖아요. 네, 그런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E0만큼 변했죠. 크기가 같네요. 네, 같은 거 맞습니다. 니은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건 속에서 얘가 얼마큼의 에너지를, 즉 에너지의 변화를 겪었는지 에너지의 변화를 알잖아요. 에너지 변화는 다 1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W2를 가지고 한번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W는 F 곱하기 S 요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지금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래서 이 식에서 어떻게 가속도를 끄집어내냐면 바로 F는 MA 그 식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MA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겠고 바로 이제 이 W만큼 에너지에는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B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B는 지금 얼마큼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겪었냐면 E0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변한 상태예요.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다
이제 얘가 받는 R자 힘 덕분에 생기는 거고 그 힘을 분석하면 원하는 가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로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했고 요것을 가지고 질량이 m이 아니라 이제 b니까 질량이 2m인 물체가 가속도 a로 이동거리는 얼마냐면 여기 문제에서 d만큼 움직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을 정리하면 가속도 a는 md분의 이제로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개수 때문에 니은 보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고요. 디귿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지금 질문했어요. 이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말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이 이제로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C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했어요. 합치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4 이제로만큼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크기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부 떼고 보면 B가 C보다 2배 작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83번입니다. AB가 한 자리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정지 상태였다가 두 개가 튕겨 나가는데 지금 질량이 1대 3인 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자발적으로 속력이 생각나야죠. 질량과 이 속력은 항상 반비례 이런 관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B가 V의 속력으로 튀어나갔다면 그거에 비해서 A는 3V의 속력으로 튕겼구나. 이거는 직감적으로 일단 우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서 요점으로 에너지가 변화할 예정이네요. 그런데 마찰을 한번 중간에 지나기 때문에 이 마찰을 뺀 만큼 에너지가 일부 감소해서 남은 에너지가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고요. B는 B대로 역시 운동을 하는데 역시 마찰을 지나서 여기 경계면에서 남은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때 마찰 구간에서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이 B를 구하는 게 문제에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마찰력 요것을 값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역학적 에너지 구하고 요 점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서 그 크기를 비교해주면 마찰이 얘도 에너지 비교해서 이 차이를 비교해주면 마찰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문자로 한번 써보죠. 그런데 문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 중요한 이런 단서. 이거 괜히 줬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반영을 해서 문제를 적용을 해보는데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다. 지금 A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구간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바닥을 다 내려왔을 때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몽땅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요 구간에서 속력은 빠를 수 있는데 그 구간 중에서도 마찰을 지나면 감속해 버리기 때문에 바로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2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 최대값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에서 최대가 되냐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점은 또 요점 이게 되는 거죠. 이때 얘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문자로 한번 표시를 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곱한 이 개수의 비 그대로 약분해서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야 나중에 이 H의 의미를 문제에서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량 속도 곱해가지고 요점의 포텐셜 에너지를 3.2라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한번 줘볼게요.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칠 때 요점에서의 에너지는 그것의 4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4.3 12만큼의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운동 에너지이자 요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요. 요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이자 요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전부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12이다가 3.2로 사라졌어요. 바로 마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찰 구간에서 사라진 에너지가 벌써 구해지게 됐는데 첫 번째 마찰에서 없어진 에너지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졌구나 라는 사실이 일단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간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바닥에서 A는 요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아직 보존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이 바닥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12E이고 이거 운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점에서는 그럼 얼마큼 에너지를 가지는지 그걸 환산해 보고 싶은데 요점에서는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깔려 있어요. 여기 3H일 때를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점에서 깔려 있는 에너지는 지금 현재 물체가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 왔을 때 12이고 요점에 올라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물체가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 가지는 이 운동 에너지가 11E구나 라고 문자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요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이제 B의 운동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은 3배이긴 하지만 또 속도는 3분의 1배로 줄었어요. 그렇지만 속도에는 제곱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에 비해서 B는 3분의 1밖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 높이 H에 대해서 이 B는 얼마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냐면 높이는 똑같지만 질량이 3배이기 때문에 질량 3배 효과 3E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합치고 나니까 3분의 9 해서 합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B는 처음에 3분의 20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을 지나고 요점까지 오니까 남은 지금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요. 질량과 높이를 곱해줘 버리니까 남은 에너지는 6, 2, 3분의 18만큼밖에 지금 에너지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니까 두 번째 구간에서 사라진 에너지는 3분의 2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요거 두 개의 비율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 2분의 구간 1 요거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값을 계산하면 2분의 27 답이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4번입니다. A, B가 용수철 앞에 같이 압축되어 있다가 용수철이 튕겨 나가면서 분리됐어요. B는 B대로 쭉 최고 속도일 때 분리돼서 나가고요. A는 용수철에 묶여 있기 때문에 튕겨 나갈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B는 나가면서 마찰을 한번 지나기 때문에 에너지의 일부가 사라져서 남은 에너지가 요만큼이 될 거고요. 다시 튕겼다가 문제에서 거꾸로 돌아왔을 때는 정지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요거 용수철의 상황이 지금 대번에 딱 비교가 되는데 처음에 튕기기 전에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는 4, 2 제곱을 했어요. 길이에다가 제곱해서 4, 이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다시 A가 돌아왔을 때는 그것의 4분의 1의 에너지밖에 남지 않았죠. 처음에 이만큼 에너지가 둘에게 함께 저장되어 있다가 A가 가지고 온 게 2라는 걸 아는 순간 B가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는 결국 얼마가 된 거냐면 4, 2에서 2를 뺀 3,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간 게 되겠죠. 다시 여기다가 필기를 예쁘게 해보면 처음에 용수철에 저장된 거는 4, 이만큼 저장되어 있었는데 A가 갖고 온 게 2이기 때문에 B가 가지고 나간 거는 3,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3, 2의 에너지를 가지고 B는 요점에서 출발을 해서 바닥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이 3, 2의 운동 에너지가 몽땅 없어진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왕복하는 동안 총 3, 2의 에너지가 마찰 때문에 사라졌구나. 라는 것이 생각되어지겠고요. 마찰을 한 번 지날 때마다 여기에서는 왕복 3, 2를 없애야 되니까 한 번 지날 때마다는 1.5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어요. 또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4, 2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A, B가 2와 3위로 분리되는 이유는 이건 이 영상의 맨 앞부분에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는 얘네 둘이 그 순간의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바로 질량의 비가 1대 3임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질량은 M,
B의 질량은 3m이라는 것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간, 요거의 높이를 알기 위해서 에너지, 일과 에너지 정리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처음에 요 분리되기 전, 그러니까 분리된 직후 B가 운동하기 전에 B는 요 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리된 바로 직후에 B는 운동 에너지 3E도 가지고 있었죠. 그게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마찰을 지날 때 1.5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지죠. 쭉 에너지가 사라지고 용수철을 요만큼 3D만큼 압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용수철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개수의 제곱을 해서 9이만큼. 그래서 결국 바닥에 왔을 때는 9,2의 에너지만 남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P는 결국 7.5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마찰로 사라진 요 높이가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우리가 마찰 때문에 없어진 에너지가 1.52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거든요. 그럼 결국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요 양에 비해서 마찰로 사라진 여기 에너지 요 에너지의 크기는 전체의 5분의 1배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5분의 1배만큼이 마찰에서 사라진 에너지가 되겠네요. 여기 우리가 익숙히 보아서 좋아하는 이 힌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마찰 구간에서의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이 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찰로 사라진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배만큼이 마찰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높이의 5분의 1배에 해당하는 높이가 바로 높이 H였음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가 4h였는데 그거의 5분의 1배에 해당하는 게 마찰로 없어져야 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